안녕하세요, 윤키라이드입니다. 오늘은 저의 이 오래된 벤츠를 가져왔는데, 이 자동차는 제가 상태가 안 좋은 중고차를 구해서 거의 99% 정도 복원을 한 자동차인데요. 과연 이 40살 정도 된 클래식 벤츠를 복원하는 데는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제가 약 2년의 시간에 거쳐서 복원을 했고요. 전체 도색부터 엔진 작업, 그리고 실내 작업, 그리고 또 감성 튜닝까지 이 포스트잇으로 제가 복원하는 데 썼던 금액들을 적어보면서 토탈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적히는 금액은 100%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5%에서 10%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가격의 단위는 제가 달러로 산 물건들도 맞지만 자체 환율 계산을 대충 해가지고 원화로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 크롬 그릴이 17만원 정도 들었고요. 원래는 이 차는 북미형 범퍼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럽형 범퍼로 컨버전을 했어요. 비교적 저렴한 220만원 정도. 여기 있는 이 로고도 새 걸로 바꿨는데 이것도 10만원 정도 했어요. 앞모습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. 네, 옆모습으로 와서 보면 우선 바퀴를 더 옛날 걸로 바꿨고요. 지금은 이 휠이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다행히 3년 전에 사놔서 이 휠의 구매 가격은 200만원이라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금액에 내 짝의 휠을 구했고요. 그리고 또 이 감성 튜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녀석인데 이것도 4개에 한 8만원 정도 해요. 그리고 타이어는 그냥 한국에서 구매한 금호 타이어이기 때문에 내 짝에 24만원인가 해서 구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면 이 고무 몰딩이 있는데 배송비에 관세에 환율을 대충 더하면 한 1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. 이 차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있었던 친구가 바로 이 소프트 탑인데요. 원래 완전 다 경화되고 고장나 있던 탑을 새로 바꾼 건데 이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탑만 한 110만원 그 정도 하고요. 또 이게 이 1000조가리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고무들을 또 다 사줘야 되는데 이런 부품들이 좀 어이없는 게 그냥 고무인데 막 10만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한 60만원어치 산 것 같아요. 이렇게 소프트 탑과 고무만 있다고 해서 제가 DIY로 직접 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아마추어가 잘못 장착을 하면 텐션이 이렇게 안 나와서 막 쭈글쭈글해지고 꽤나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더라고요. 이 소프트탑의 작업 공인 비용만 100만원이 들었습니다. 겉모습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차는 원래 이 색깔도 아니었고 이렇게 깨끗한 컨디션의 차도 아니었어요. 약간 베이지빛이 나는 하얀색으로 전체 도색을 한 건데 7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실내가 외관보다 상태가 안 좋았어서 실내 복원하는데 조금 더 힘들었었는데요.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쪽 시트 가죽을 새롭게 했고요. 양쪽에 해서 180만원이 들었습니다. 이 대시보드도 원래 검정색이었고 찢어진 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색깔도 바꾸고 복원도 하는 걸 했는데 한 18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. 나르디 스티어링 휠도 한 800달러 정도 했으니까 걔도 한 100만원이 넘겠네요. 110만원이라고 적겠습니다. 이 부분도 처음에 없었어서 이것도 이베이를 찾아서 80달러인가? 또 10만원이죠. 요 나무 부분이 또 다 깨져 있어가지고 요것도 갈았어요. 180달러인가? 좀 내림을 해서 22만원이라고 적을게요. 블루투스 오디오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비밀 블루투스 데크가 있고 약간 클래식하게 생긴 중국제 데크가 이렇게 있는데요. 방안동에서 오디오 작업을 해서 생각보다 합리적인 금액에 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것도 순정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새 걸 구해서 바꾼 건데요. 얘도 한 12만원 정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붙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핀이 잘 부러져서 잘 빠지는데 이걸 떨어진 걸 모르고 차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깨졌습니다. 이거를 이제 본드로 잘 고정을 하고 퍼티로 면 작업을 해서 다시 이렇게 크롬 도금을 입히면 복원이 될 텐데요. 복원 대신에 이베이에서 이렇게 똑같은 걸 구했는데 이게 지금 뜯은 거거든요.
근데 핀이나 이런 거 상태는 좋은데 광이 다 죽었네요. 광을 내면 되겠죠? 이거를 살리는 것보단 이거에 광을 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무튼 지금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이 부품에 대한 10만원의 추가 지출이 또 있었습니다.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돈이 들어간 부분이 더 있습니다. 바로 이 엔진이죠. 사실 이 겉모습이야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거든요. 근데 이 엔진이 진짜 한번 속썩이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. 이 차는 10만 마일 정도 주행한 자동차인데요, 키로수로 환산하면 16만 킬로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적은 키로수가 아니에요. 그래서 처음에 가져왔을 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문제도 있었고, 미스파이어링, 각종 점화계통 문제, 막 오일 새는 거, 헬스도 없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, 부품을 라고토란 사이트에서 직접 직구를 해서 국내에 있는 오래된 벤츠들의 장인의 샵들을 투어를 다니면서 지금은 데일리카로 운행이 가능한 컨디션을 만들어 놓았는데요, 내역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 감성 스티커들도, 또 이 감성 오래된 순정 스티커들도 다 돈 주고 산 거거든요. 얘도 한 3만원은 주고 샀을 거예요. 네, 그럼 이제 안과 밖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, 포스트잇들을 수거해보면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 모으니까 이 정도 됐고요. 세어보도록 할게요. 10만원, 190만원, 210, 이 오래된 벤츠를 복원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3천만원 초반대 정도의 금액이 산출이 되었고요. 생각보다 많이 썼는데요, 이렇게 많이 들었을 줄 몰랐는데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. 이 부품을 예로 들어서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, 이렇게 직접 리스토어를 진행하는 것보다 리스토어가 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, 금전적으로도 리스토어가 된 차를 구매하는 게 더 이득이고요, 시간적으로도 리스토어가 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. 제 차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였어요. 거의 풀 복원을 해야 되는. 근데 이거를 복원할 돈이면 더 좋은 걸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, 결론은 저처럼 자동차 유튜버여서 자동차가 고장나는 걸 또 컨텐츠로 찍고 이런 걸 즐기실 분이 아니라면 전문가가 리스토어 한 차를 구매하는 편이 현명하겠다,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. 근데 또 이런 오래된 차들은 고치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, 고치는 게 사실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오래된 차를 그냥 타고 즐기는 게 사실 즐겁지. 근데 또 이게 남이 리스토어를 이상하게 해둔 걸 사면 비싸게 주고 산 차를 또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겠죠. 아무튼 상태가 그저 그랬던 올드카를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데는 이 정도의 금액이 들었고요. 여기서 사실 끝이 아니겠죠.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분명 뭐가 또 고장나고 이제 돈을 달라고 할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뭐 지금은 데일리카처럼 잘 쓰고 다니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. 그럼 여기까지 윤키라이드, 오늘은 37년 된 올드카를 복원하는 데는 얼마가 들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윤키라이드였습니다.